자, 조용히 하시고 94페이지 몇 번이냐면 14번부터지? 네. 14번에 기역 디귿 15번에 적, 층, 적. 그 다음에 16번에 자 1번이 병합설이지. 병합설 찾으면 돼. 병합설 찾으면 되니까 자 기역, 리을, 기역, 리을, 미음. 2번은 빙정설이지. 리을, 디귿, 기역. 너무 쉽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뒤에 저 뒤에 어디냐면은 페이지 101페이지 페이지 101페이지 19번에 1번 20번에 4번 21번에 4번 벌써 힘들다. 22번에 4번 아버님도 나왔어. 23번에 3번 뒤에 24번에 1번에 그치? 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세렸으니까 기온을 몇 도씨로 낮춰야 돼? 구체적으로 쓰랬으니까 몇 도씨로 낮춘다? 15도씨로 낮춘다. 구체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쓰라 그러면 기온을 낮춘다 거기만 쓰면 되는데 자 수증기량을 그치? 수증기를 그치? 몇 그램 넣어야 되냐면 9.4g/kg. 그러니까 공기 1kg당 9.4g의 그치? 수증기를 공급한다. 넣는다. 이게 1번이구나. 1번에 2개. 자 2번에 얘들아 식은 자 20분의 10.6 곱하기 100 쓸 수 있겠어? 그러면 몇 퍼센트 나오냐면 53%. 자 25번은 자 그치 맑은 날 이슬점은 거의 1점 할 때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므로 그치 습도는 내려간다. 그치 증가함으로 따라서 습도는 습도는 낮아진다. 그 다음에 26번 이거는 뭐지? 자 그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 빙정이 성장한다. 빙정이 커진다. 물방울에서 증발한 관행각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거 꼭 써야 돼. 증발한 수증기가 그치 빙정에 달라붙어 그치 빙정이 성장한다. 빙정이 커진다. 성장한다.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업에 1번에 3 1번에 3 2번에 A, B 순서대로 3번에 3 질문하시면 돼요. 22번? 네. 22번에 4번. 22번에 왜 4번이냐고? 자, 22번 보니까 얼음 알갱이 있어 없어? 빙정 있어 없어? 없지? 물방울만 있지? 그러면 물방울만 있으니까 병합설이야 22번. 그럼 병합설이니까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 맞고 물방울 손다는데 맞고 따뜻한 비 맞고 중위도나 고위도가 아니고 저위도. 그치? 병합설이야 22번. 질문. 업의 3번. 자, 여기 지금 봐봐. 지금 날짜가 A, B, C인데 하나는 맑은 날이고 하나는 흐린 날이고 하나는 비가 오는 날이래. 자, 날이라면 그럼 누가 맑은 날이고 누가 흐린 날이고 누가 비가 온 날일까 이거지. 얘들아, 누가 어떻게 알아? 현재 수증기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있을 점에 비례해. 그리고 있을 점을 봐. 있을 점.
있을 점만 보면 돼. 있을 점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있을 점이 제일 높은 게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비온다. 얘는 지금 있을 점이 높아지고 있네. 점점 흐려지고 있네. 얘가 말.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맑은 날 기온과 습도는 서로 어때?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어때? 내려가지. 그러니까 봐봐.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가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면 1번 맞는 거고 2번도 맞는 말. 맞는 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3번. 맑은 날은 비 온 날에 비해서 기온의 일변화. 자, 기온의 하루 동안 변화가 맑은 날이 클까? 그치? 비 온 날이 클까? 이거지. 봐봐. 비가 온 날은 어때? 그치? 기온의 변화. 기온의 변화로 치면은 맑은 날은 이렇게 변했어. 그치? 비가 오는 날, 여기가 C가 비 온 날이라면, 그치? 좀 그림이 어때? 거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변화는 누가 더 크지? 맑은 날인 거. 그치? 그래서 3번은 반대로 적었거든? 틀렸어. 그치? 변화는,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는 누가 더 크다? 맑은 날이 비 오는 날보다 더 커. 그래서 3번 틀린 거야. 자, 4번. 비 온 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서 일수는 높다. 그래, 그거 설명한 거고. 자, 5번. 습도가 가장 높은 날은 비가 온 날이고 습도가 가장 낮은 날은 맑은 날이거든. 얘들아, 습도 그래프가 제일 높게 있는 데가 어디야? 비 온 날이잖아. 그치? 5번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습도 그래프가 제일 높은 게 C, 제일 낮은 게 A. 또 질문하셔야죠. 1번요. 1번, 업의 1번. 얘들아, 이런 거 그치 잘 풀어야 되겠지? 자, 상대 습도가 53%, 1kg 들어있는 수증기량. 자, 지금 현재 기온이 몇 도시라고? 지금 현재 기온이 몇 도시? 25도씨.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찾아봐. 포화 수증기량 얼마? 20이지? 네.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치? 20g 있어야 포화가 돼. 20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얼마 있는지 수증기 얼마인지 모르겠어. X를 할게, X. 그러면 곱하기 100 한 개. 얼마가 돼야 돼? 53%가 돼야 되잖아. 됐니? 됐어, 얘들아? 포화 수증기랑 내 현재 수증기랑 곱하기 100. 이게 상대 습도. 그치? 그럼 샤가 뭐 이거 5잖아. 그치? 그러면 X는 뭐야? 그치? 5분의 53이네. 계산은 얼마? 10.6. 그래서 답은 현재 수증기량은 10.6. 그럼 답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그러면 10.6일 때, 그치? 10.6이고, 이 공기에 있을 점은 얼마니? 그러면 10.6에 해당하는 온도를 찾으면 돼. 그게 온도 찾아보니까 몇 도씨? 15도씨. 그치? 쓰면 돼? 자, 그 다음 또. 3번이요. 3. 어디? 업에 3번 방금 했잖아. 아니, 형 아까 방금 했는데. 2번? 자, 2번. 표는 서로 다른, 그치? 다른 장소에서 A, B, C 2번이야. 자, 포화 상태라는 얘기는 습도가 100%인 거. 그러면 습도가 100%라는 얘기는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랑 어떻다? 차가 없어진다. 그치? 차가 0인 거. 차이가 0인 거. 어디지? A지. A가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는 습도가 100%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증발이 가장 활발한 건 어디지? 습도가 제일 낮을 때. 그럼 습도가 제일 낮을 때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가 제일 클 때를 찾은. 그러면 제일 큰 게 어디지? B이지, B. 8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답은 A, B. 그 다음 없지? 없잖아. 얘 쓴네. 그치? 자, 그래 오늘은 이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치? 자, 시험 문제 이거 풀기 전에 내가 진도를 103페이지 진도를 2번 안 했지, 맞지? 네. 기하의 직접 그거 하고 요걸 풀게, 그치? 자, 이제 얘들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구름 했어. 구름에서 비 내리는 것까지 지금 한 거야. 그치? 자, 비가 내리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바람 부는 거 하는 거야. 바람 부는 거. 자, 바람은
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 그러면 기압이 높은 데를 우리 고기압이라고 그러고, 기압이 낮은 걸 저기압이라고 그래. 그치?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얘가 기압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압을 측정할 거야. 그런데 이 기압의 측정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책에 나오는 토리첼리라는 사람.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그치? 기압을 측정했는데 이 사람 뭐 가지고 측정한 거 아니면 수은 가지고 있어, 수은. 이 토리첼리는 수은 가지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죽는다고? 이 사람 어떻게 죽는 줄 알아? 수은 중독으로 죽어, 수은 중독. 그러니까 수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야 신기하지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하다가 그치 얘들아 우리 피부 사이로 수은이 조금씩 들어간 거야. 그러면 Hg 원소 기호로 Hg.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치 그래 수은 중독으로 빨리 이 사람 일찍 죽어.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기압을 측정한 거야. 자 어떻게 했냐면 그 수은 있잖아 가득 담아 통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시험관이 한 1m 되는 시험관에 수은을 이렇게 가득 담았어. 수은은 액체야. 수. 그런 다음에 이 수은을 어디냐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여기도 다 수은이 가득해. 여기도 다 수은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치 이걸 딱 이렇게 했더니 이게 수은이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멈추는 거야. 어느 지점에서 딱 수은이 멈춰. 그러니까 수은이 여기까지만 수은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 자, 수은이 왜 끝까지 안 내려가지? 근데 이거를 좀 가늘관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늘게 해도 똑같은 높이야. 그치. 자, 이렇게. 왜 안 내려갈까? 자, 이게 고민했겠지. 이거를 기울여도, 이렇게 기울여도 어때? 똑같아. 똑같은 높이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 높이가, 그치, 얼마더라? 76cm. 그치. 그래서 이거를 왜라고 이렇게 생각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여기 공기가, 그치, 봐라. 요만큼의 수은이, 얘들아, 여기는 진공이야. 여기는 진공이다. 이게 내려오니까 여기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 수은이 있을 텐데, 이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라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그치? 그 압력이랑, 어디 압력이랑 같냐면, 그치? 여기 외부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 누르는 압력이 서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눌렀어. 그치?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 같아서 얘가 멈춰있다고 생각해. 그치? 이렇게. 그러면 압력이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제 들고 와서 해봤더니 다 76cm.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주위를 1기압이라고 두고, 그치? 이 1기압은 76cm에 해당하는 수은의 기둥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니? 얘들아, 자, 이거 76cm, 이게, 그래서 토리첼리가 발견한 요게 하나의 단위야. 요게 하나의 단위야. 76, 그치? 센티미터 Hg, 요게 기압의 단위야. 기압의 단위로 요걸 쓰는 거야. 왜? 지가 맨 처음 발견했지. 그치? 얘들아, 이 Hg는 뭐지? 수은의 원소기호다, 원소기호. 자, 그러면 이거를, 자,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이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가는 관이든 굵은 관이든 왜 똑같을까? 이게 가는 관이면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르는 힘이? 압력이 그럼 더 낮은 거 아니야? 자, 얘들아, 압력은 뭐분의 뭐라고? 면적분의 힘이야, 얘들아. 면적분의 힘. 잘 생각해봐. 누르는 게 얘는 이만큼 무게로 누르잖아. 대신에 면적도 어때? 넓지. 근데 얘는 어때? 누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면적도 어때? 좁지. 그러니까 면적이 2배인데 누르는 것도 2배면 압력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양도 2배, 사람도 2명이면 한 명당 먹는 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기울어지면 선생님 면적이 요거보다 요 기울어지면 면적이 증가했잖아요. 양도 조금 증가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 그렇지? 누르는 건 다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압력은 그치 면적분의 힘이니까
자, 힘이 조금 증가해도 면적이 같이 증가하면 어떻다? 압력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그 토리첼리가 하고 끝이냐? 아니야. 이거를 자, 토리첼리는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 참고로 이거를 밀리미터로 고치면 얘들아 몇 밀리지? 760 mHg라고도 써. 그치? 센티미터는 얘들아 그치? 76cm를 밀리미터로 하면 그치? 760mm지. 요거를 요렇게도 쓴다 얘들아. 이걸 760 TORR 뭐라고 읽게? 토르라고 읽어. 토르. 알겠지? 토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르 말고 그치? 망치 들고 있는 애 말고 알겠지? 자 토리첼리 이름을 따서 토르라고. 토리첼리 이름을 줄여서 토르. 760 토르라는 단위도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치 얘들아? 우리 책에는 없는데 아무튼 자 이거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누가 등장해? 누가 등장하냐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파스칼. 학원 이름 아니야 얘들아. 파스칼 학원 이름 말고 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공기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자 지구 표면에 그치 기권 있잖아 얘들아. 여기 공기가 몇 킬로까지 공기에 있는 줄 알아? 우리 기권 공기 몇 킬로까지? 1000킬로까지 있어. 1000킬로. 그러면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1m 제곱당 공기가 누르는 힘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자 얘들아 1.013 곱하기 10의 5승. 얘들아 이거 배웠니 이런 거? 수학에서? 당연히 배웠죠. 배웠지. 10의 5승 1.013 곱하기 10의 5승. 자 이거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얘들아 이게 뉴턴이 힘의 단위야.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야. 근데 이거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계산했거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파스칼이 하나의 단위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끝내지 말고 봐라. 자 1점이야. 그러면 요걸 공을 하나 둘 세 개 하면 1013으로 바뀌지. 1013이야. 그러면 공이 3개 갔으면 여기 10의 몇 승이 되지? 5승이 아니고 이제 얘들아 10의 몇 승으로 바뀌어? 2승으로 바뀌지. 2제곱. 지금은 승은 안 쓰고 2제곱. 뭐라고 하지? 제곱. 자 이렇게 그러면 요 파스칼인데 얘들아 이거를 10의 제곱을 100이잖아. 100을 다른 말로 헥토라고 해. H라 써. 그래서 이게 얘들아 결국 뭐가 돼? 수학 아니고 자 이게 얼마? 1013 헥토 파스칼. 자 다시 자 1기압을 나타내는 거는 76cm의 수은 기둥도 있지만 1013 헥토 파스칼이 있어. 이거는 수은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 얘는 공기를 기준으로 만든 공기 1013 헥토 파스칼. 얘들아 헥토 파스칼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네. 영화도 있는데 영화 헥토 파스칼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안 그렇구나. 자 헥토 파스칼 처음 들어보나? 헥토 파스칼이라 그래. 이거 읽을 때 얘들아 H를 얘들아 너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그 1헥타르는 네. 네?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때 헥타르 이거 안 배웠나? 아니 초등학교에 그게 나와. 와. 우와. 왜? 나는 선생님. 아니야 진짜. 자 얘들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끝이 아니야.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요거 동그라미 친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친 거는. 자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또 쳐야지. 자 그러면 물기둥으로 하면 얼마일까 이거지. 아 여기 다 있구나. 우리 책에 있어. 우리 책에 있어. 자 우리 책에 있어. 물기둥으로 하면은 몇 미터에 해당할까? 10m. 물기둥은 약 10m. 자, 물기둥은 약 10m. 그래서 얘는 약 10m의 물기둥. 물은 얘들아, 물은 원소 기호로 어떻게 쓰는 줄 알아? H2. 그래서 약 10, 봐봐, 이거 잘 봐봐. 76cm에다 원소 기호 썼지. 얘도 비슷해. 10m에다가 H2로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 10m의 물기둥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10m일까? 저걸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학교 내실은 이거를 가로 써서 채우는 거거든 보통. 중학교 3학년들이 저 가로 써가지고 중학교 3학년 나와 이거 가로 채워. 근데 이제 과구나 이런 데는 어떠냐면 그럼 왜 10m니? 저걸 물어봐. 그치? 자 왜 10m냐면 자 이게 이런 거야 얘들아. 잘 수은이 있잖아. 수은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수은으로 따졌을 때 아까 1m 정도 된대. 그 76cm. 76cm가 누르는 거야. 수은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힘이 물기둥으로 하면은 물기둥으로 하면 약 몇 미터라고? 10m라고. 10m라고. 물로 하면 10m. 10m. 이게 왜 그럴까? 왜? 혹시 수원의 그런 점이 몇 도인가요? 수을 끄는 점 나 안 해오는데. 남들이 외우고 있어? 아니요, 궁금해서요. 아 미안한데 나 그런 거 나 모든 물질을 끓는 점 다 외우잖아. 내가 그걸 외워야 돼? 아니잖아. 외울 필요가 없잖아. 자, 아니 수원이 끓는 점을 내가 왜 외워? 자, 봐봐. 안 물어봐. 수원이 아니 아무도 안 물어봐. 잘 10m인데 이게 왜 10m냐면 자, 얘들아 이게 수는 물의 밀도라는 게 있어 얘들아. 물의 밀도가 1이야. 밀도 안 배웠지? 배웠나? 부피분의 질량. 물은 밀도가 1이야. 물은 밀도가 1이야. 얘들아, 물은 밀도가 1이야. 물은 어느 점이 0도고 끓는 점은 100이야. 그러니까 물이 숫자가 없어 간단해. 왜냐면 우리 과학을 측정할 때 물을 기준으로 많이 정했어. 그래서 물을 1이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때 물을 1로 두고 얘는 물보다 몇 배 무겁지, 얘는 물보다 몇 배 가볍지가 정한 거야. 물은 1이야. 그치? 성현아 그치? 맞지? 그럼 수온은 밀도가 얼마냐면 밀도가 13.6이야. 그러면 물이 수온보다 어때? 13.6배 수온이 물보다 13.6배 무거워. 그럼 물은 수온보다 13.6배 어떤 거? 가볍지. 그러면 얘가 있잖아. 그러면 누른 힘이 같으려면 얘가 몇 배 더 많아요? 얘가 76cm의 수온이 76cm 누른 힘과 똑같으려면 물은 얼마큼 있어야 돼? 76cm에다 뭘 곱해야 돼? 13.6을 곱해야 돼. 그걸 계산하니까 약 몇 미터? 10m. 그러니까 봐봐. 수온이 13.6배 무거워 물보다. 그러니까 물로 하면은 그렇게. 그런 애 있잖아. 이제 그치 경시나 이런 데 뭐가 나오냐면 물보다 무거운 놈으로 하면 10m보다 어때? 작겠지 높이가. 이해되니? 그럼 물보다 가벼운 친구로 하면 어떨까? 10m보다 더 커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에탄올이라는 친구는 어떨까? 에탄올. 물보다 가벼울까 무거울까? 얘는 물보다 가벼워. 얘들아 물보다 가벼워. 자 에탄올은 물보다 가벼워. 그럼 물보다 가벼운 에탄올로 하면 어때? 이 높이가 어때? 더 높아져야지. 맞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 물에다가 소금을 섞으면 어떨까? 그럼 밀도가 어때?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러면 밀도가 커지니까 높이는 어때? 줄어들어. 얘들아 그걸 있잖아. 그걸 이제 문제로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아이고 상현님 눈 감으면 안 돼. 상현님 눈 감으면 안 돼. 자, 얘들아 성경은 내랑 같이 풀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솔직히 여기. 자, 들어가. 나 연구부 보니까.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를 같이. 나 여러 번 시험 나왔어. 자, 지금 얘들아. 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수냐 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문제 볼게. 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물기둥 맨 처음에 그치 수온 가지고 했잖아. 그랬더니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1.2m 관을 거꾸로 세워서 수면도가 76cm 내려간 걸 확인했어. 관찰했어. 근데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토리첼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토리첼리의 실험을 결과를 가지고 12m짜리 그치 관을 만들어. 12m짜리 관. 얘들아 12m면 엄청 큰 거야. 알겠지? 한 3층 아파트 3층 높이 그 관을 만들어 가지고 12m짜리를 만들어서 자 관을 토리첼리와 같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이용해서 했어. 그러면 자 포도주가 있고 물이 있어. 그치? 그런데 높이를 봐봐. 누가 더 그치? 높이가 더 높아. 포도주. 그러면 누가 무겁다는 얘기야? 물이 무겁다는 얘기야. 그치? 아 그러면 포도주의 밀도가 물보다 작으니까 포도주가 양이 많아. 이게 얘들아 우리 무슨 주 붙은 건 다 술이지. 술은 물하고 뭐가 섞여 있냐면 에탄올이 섞인 거야. 얘들아 물하고 에탄올을 섞은 걸 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은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 근데 봐봐 물만 있는 거랑 물하고 에탄올 섞인 거랑 에탄올이 물보다 어떻겠어? 가볍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벼운 게 섞였다. 그럼 어때? 물보다 가벼워진 거야. 포도주. 그치? 승현아 자 한번 자 안돼. 자 그러면 봐봐 그래놓고 해봤더니 이렇게 실험했다고. 그걸 가지고 또 누가 등장해? 이제 철수가 이제 나도 따라해볼래 하면서 따라하는 거야. 철수가 뭐라냐면 포도주의 높이가 물기둥보다 높다는 사실의 의문을 갖고서 가설이라는 걸 세워. 가설을 세워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 그치? 그러면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지. 봐봐. 에탄올은 0.789인데 외울 필요 없다. 에탄올이 그치? 얘들아 밀도 외울 필요 없어. 물의 밀도만 외우면 돼. 에탄올은 물보다 가볍다. 이거만 기억해. 안 해도 돼. 자 밑에 결과 이렇게 네 가지를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얘들아 바로 1번부터. 자 뭐냐면 가설을 사용할 때 조작변인이 뭐고 종속변인. 내가 이거 설명했나? 너 알아? 조작변인? 무슨 뜻이지? 조작변인, 종속변인.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있잖아. 실험을 할 때 변화시키는 거를 조작변이라고 해.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화를 시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측정하는 거를 종속변이야. 근데 일정한 거를 우리는 그럼 일정해야 되는 걸 통제변이라고 하거든. 자, 얘들아 봐라. 우리 그냥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 쉽게 얘기할게. 자, 두 사람이 있다 쳐. 두 사람. 한 사람은 머리 크기가 이만하고 한 사람 머리 크기 이만해.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 대머리야. 대머리. 머리가 없어. 이 사람은 머리가 풍성해. 자, 그러면 자, 과연 누가 잘생긴 사람일까? A, B. 대머리인데 머리 크기가 작은 사람이 있고 머리는 풍성한데 그렇지? 머리가 큰 사람이 있어. 근데 몸 크기 A가 어때요? 낫지. 그러면 누가 잘생겼다 아니야? 사람마다 막 달라. 누가는 저는 머리 크기가 작아 비율이 좋으니까 얘가 잘생겼어요. 근데 대머리가 근데- 커버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저는 대머리가 싫어요. 얘가 더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조용히 해봐. 조용.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머리가 대머리냐 아니냐라는 거랑 자 조용. 얘들아 대머리냐가 있냐 대머리냐 아니냐랑 머리 크기가 자 어떠냐를 동시에 둘 다 변화시키면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변수는 몇 개만 있는 거야? 하나만 돼야 돼. 예를 들면 둘 다 머리가 있는데 얘가 머리 크기 작아. 그럼 얘가 잘생겼다. 그치. 또는 둘 다 있잖아. 머리 크기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대머리야. 한 사람은 머리가 없어. 그러면 얘가 잘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 변이를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작변이는 무조건 하나만 돼야 돼. 내가 조작변이는 무조건 하나만 돼야지 과학적으로 그치 결론을 내리는 거야. 조작변이 두 개가 되면 얘가 낫나 이렇게 그치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조작변이는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조작변이는 무조건 한 가지. 그럼 나머지는 다 뭐지? 나머지는 일정이야. 통제변이.
그때 내가 측정하는 거를 종속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치? 내가, 그치? 자, 비가 오기만 하면 똥을 싼다라고 가설을 세웠다 시작. 그러면 비가 오냐 안 오냐가 뭐지? 조작변인 거지. 그치? 똥을 싸냐 안 싸냐는 건 뭐야? 종속변이야. 나머지 내가 어떤 그치 뭐가 어떻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야 돼? 일정이야. 근데 비가 오냐 안 오냐를 가지고 똥을 싼다고 그냥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주면 안 돼. 갑자기 비 오는데 밥을 많이 먹거나 갑자기 비가 안 오는데 그치 밥을 많이 먹.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일정이야. 얘들아 자 이런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답해볼게요. 조용히 하고. 자 이 문제. 자 철수가 세운 값을 b에 사용했던 조작변인가 종속변인가 각각 쓰시오. 자 철수는 뭐를 변화시킨 거지? 뭘 변화시켰어? 문제 봐봐. 물질의 종류. 뭐라고? 물질의 종류. 물질의 종류, 액체의 종류지. 액체의 종류라고 돼 있잖아. 액체의 종류. 조작변이는 뭐라고? 액체의 종류.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건 뭐지? 뭘 측정했어? 액체의 높이. 아니 물기둥이라 하면 안 되지. 어떤 액체를 쓴지 모르니까. 자, 액체의 높이야. 그러니까 우리 실험 결과 표에 보면 자, 조작변이는 뭐다? 액체의 종류를 그치 바꾸어서 내가 뭘 측정해? 그치 뭘 측정해? 액체의 높이를 측정한다. 그럼 얘들아 이 액체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치 뭐 기압이 크다 뭐 한 건데 자 이제 2번 볼게 2번. 자 그러면 실험 결과 예상하는 그치 액체가 올라간 높이를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로 해야 돼. 얘들아 어떤 게 제일 높을까 이거야? 밀도가 제일 낮을수록 어때? 밀도가 낮을수록 높이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얘들아 높아야 돼.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지? 높이가 더 높아야지. 밀도가 작을수록 높이가 높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밀도가 작은 거 순서대로 쓰라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그러면 자 이번에 맨 먼저 뭘 쓸까? 맨 먼저 뭘 써야 돼? 에탄올을 써야지.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낮은 것부터 써야 돼. 왜냐면 높이가 높은 것부터 써야 됐잖아. 뭐라고? 에탄올 더하기 물이지, 그치? 얘들아 됐니? 그 다음이 뭐지? 물이지. 그 다음이 뭐야? 소금물. 그치? 이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돼. 자 3번이야 3번. 자 제시문에 그치? 피드돔 그치? 뭐 어떤 지점인데 1000m 지점에서 수음기둥 높이는 산 아래보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아래의 정보를 사용하여 구하시오. 밀도가 낮으면 높이가 높아져. 그렇지. 밀도가 작으면은 그렇지 양이라도 많아야지. 그래야지 누른 힘이 똑같을 거야. 밀도가 높으면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더 밀집돼 있어. 이해돼? 네. 이해됩니다. 아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1기압이라는 건 다 똑같아. 204. 근데 그걸 측정할 때 어떤 액체의 높이로 갖고 측정할 때 액체가 가벼운 놈이야. 그럼 양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누른 힘이 1기압일 거 아니야. 근데 액체가 엄청 무거워. 그럼 양이 조금만 더 되잖아. 그럼 높이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kg 그럼 나는 하나만 이해돼? 누를 수 있는데 너는 100개가 있어야 누를 수 있는 거야. 어렵나? 얘들아 이게 있잖아. 그 어, 지금 맞아. 어떤 애들이 중3 애들도 이걸 어려워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1기압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양이 많으면 이게 그치? 밀도가 낮으면 가벼우면 양이 많아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그러면 산 아래 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 얘들아 1013 헥토파스칼이 몇 기압이라고? 1기압이라고. 그럼 산 아래가 1기압이야. 그치? 그때 수온의 기둥 높이가 76cm야. 그럼 100m, 1000m 되는 지점은 900 헥토파스칼이야. 그러면 걔는 수온 기둥이 몇 미터일까? 뭐 쓰면 돼? 3번은 뭐 쓰면 돼? 얘들아, 자, 문제 잘 봐. 자, 산 아래에서, 그치? 1기압인가?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일 때는 수온 기둥이, 그치? 몇 cm라고? 76cm였어.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면 얘들아 압력이 높아져 낮아져?
산 위에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져 낮아져? 나눠줘요. 낮아져. 왜 낮아져? 압력이 왜 낮아져? 중력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니까. 오. 산 위에 올라가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공기 양도 줄어드는 거야. 진짜. 자, 그러면 1013 헥토파스칼이 7민스야. 그럼 산 위에 올라갔더니 조용히 산 위에 올라갔더니 몇 헥토파스칼이었다고? 900 헥토파스칼이지. 그러면 몇 센치일까? 지금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례식을 써야지. 얘들아, 자, 비례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비례식 쓸 수 있잖아 얘들아. 이 정도는 1013일 때 76cm이다. 그치? 900일 때는 xcm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계산하면 얼마지? 네. 60.6입니다. 뭐라고? 60.6입니다. 60.6? 네. 67.5. 아닌데? 그래 67.5인데. 아이고 틀렸어요. 자 67.5야. 그럼 답이 67.5일까? 아니야. 뭐라고 물어봤냐면 문제를 봐봐. 몇 센치 낮아졌냐고 물어본 거잖아. 얼마나 낮아졌냐고. 그러면 답이 이게 아니고 이 둘의 차이를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쓰니까 몇 센치? 8.5cm. 답은 8.5cm. 되겠니?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지금 내가 그치 얘들아 이 정도 수준을 내가 아주 편하게 푼다. 그치? 내가 장담할 건데 정규 10등 할게. 아니 중학교 3학년 애들 아니 정규 10등이면 반에서는 1등이라는 거야. 되게 어려워. 나 정규 1등을 안에서 누가 되겠네. 야, 반에서 1등. 다 반에서 1등 하지 않나? 맞습니다. 당황했구나. 죄송한데 반에 이상한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한 보통 애들이 아무 못해도 한 3, 4등 하면 늘 아득인데. 아, 근데 통과는 결과 근데 11명이잖아. 아 반에 11명이야? 아니, 반 개수가. 아 11명.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3등 반에 3등이다. 그러면 11반이다. 그럼 3등이라는 얘기야. 아, 근데 조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3등이면 300명 중에 3등이면 내가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잖아. 250등. 많이 해보는데 느낌 삐지.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진짜 봤을 때 성적이 엄청 안 나와. 그럼 너 반에서 몇 등이냐면 보통 5등이라 얘기해. 그렇지? 아니 4, 5등. 4, 5등이고 저 성적이 보통 테스트하면 저 상위권에 있어. 너는 몇 등이냐면 다 정규 그치? 정규 몇 등. 반에서 1등은 당연한 거고. 다 그렇던데. 아니 물어보니까 반에서 1등.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나 여기서 나가면 일반적으로. 영화는 어떻게 해? 자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얘들아 103페이지에 4번 볼게 4번. 그치? A의 4번. 기압의 변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기압이. 그치? 얘들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져.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치? 이거 봐봐. 요 높이. 그 뭐고? 요 무슨 높이고? 그 어디가 또? 높이 올라가서 수은 기둥의 높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져 낮아져. 당연히 낮아지겠지. 기압이 낮아지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측정 장소나 시간, 그치? 장소나 시간에 따라 대기는 계속 움직이므로 장소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치?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압을 측정했더니 여기는 기압이 높더라, 여기는 기압이 낮더라.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공기가 이동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람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럼 바람은 수평으로 부는 거야. 알겠지? 수평 방향으로 그치? 있어야지 바람이야. 만약에 수직으로 그치?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랬어? 바람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요거는 바람이 아니고 이름을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치? 이거 바람이라 안 해? 이거는 기류라 그래. 기류.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무슨 기류? 상승 기류. 아래로 내려오면은 무슨 기류? 하강 기류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라 표현 안 해. 하강.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맨날 물어봐. 이거 그 얘는 수평 방향이 있잖아. 그럼 바람이라 표현해. 수평 방향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렇지? 그럼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이거나 그치? 수평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어.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 책에도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있는 공기의 방향이 바람이라고 그래. 수직은 이제 기류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떻게 생기나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고기압은 어떻게 생길까? 고기압은 얘들아 땅에 공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공기가 많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얘들아 땅이 갈라져가지고 공기가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 맞네. 그러면 여기 고기압이 되려면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그러면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걸 하강기류가 생기는 곳이 뭐야? 고기압. 그러면 하강기류가 왜 생겨요? 왜 공기가 내려와요? 여기가 뭐지? 지표면이 뭐 하면? 냉각하면. 냉각. 즉 온도가 낮아지면 무거워지면 공기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온도가 높아져. 그치? 여기가 가열이 된다 치자. 그러면 온도가 높지? 그러면 공기들이 어때? 가벼워지니까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뭐가 되게? 저기압이 돼.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얘들아 봐.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기 때문이야. 자 옆에다가 뭐 바람이 부는 거니 기압차 옆에다가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이 났습니다. 그럼 얘들아 냉각이 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이고 가열이 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저기압이야. 왜? 가벼워서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공기의 양이 적지. 그럼 얘들아 우리 앞 시간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생긴댔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긴다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치? 그러면 저기압에 구름이 생겨 고기압에 구름이 생겨? 저기압에 구름이 생겨. 얘들아 항상 있잖아 구름은 저기압에서 생긴다. 저기압에서 생기는 거야. 고기압에서 구름 생긴 거 아나?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오는데 뭐 있거든. 자 공기가 내려오면 단열 압축이 되니까 그치? 수증기 연결이 안 돼. 수증기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저기압에. 그래서 뭔가 흐린 날씨면 아이고 저기압이네. 얘들아 그럼 있잖아. 날씨가 흐린다고 치자. 저기압이야. 그럼 공기량이 작아.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있잖아. 사람도 이렇게 있을 거야.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 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요 발에 있잖아. 무릎에. 옛날에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치? 근데 이 힘이 줄어들었어. 그치? 무릎을 이렇게 누르는 힘이 줄어들어. 그러면 무릎이 어때? 우리가 어떠냐면 저기압이 되면 누르는 힘이 줄지? 그럼 어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떠냐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과 이 안에서 팽창하는 힘이 같아서 지금 평행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줄어들어. 그치? 줄어들면 아이고 우리가 있잖아. 이 안에 있는 그치? 몸 안에 있는 게 팽창하려는 게 커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쑤시다고 느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게들 막 이렇게 움직이고 팽창하다. 그게 쑤시다. 그래서 할머니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아닌데 너가 나이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만 오면 아이고 무릎이야. 아유 그러니까 무릎이랑 아이고 허리가 좀 아파. 아이고 오늘 날씨가 그치 흐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뭐냐면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긴 거야. 그치. 그거는 그치. 아니 뭐 어렵다고? 어려워. 안 돼. 얘들아 자 다시. 어려워? 얘들아? 얘는 거짓말 결정하지 괜찮아. 그렇죠. 자 고기압 저기압. 자 얘들아 다시 한번. 공기가 가열되면 그치 위로 올라가니까 저기압. 공기가 냉각돼서 모이면 고기압. 그러면 압력 차이가 생기면 고기압이 저기압이 그러니까 바람이. 요거는 바람이지. 그치?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른 거야. 자 그럼 뒷장을 살짝 넘기면 대표적으로 이거 좀 괜찮아. 그렇지 우리 대기대수랑 다 한 거잖아. 대기수가 한 거잖아 우리가. 그치? 내가- 위에 아니 해류풍과 계절풍 보여? 해류풍과 계절풍 보여? 자 그럼 해류풍을 그치?
해야지 너희가 숙제할 게 많아지니까. 아니 목요일날 오잖아요 선생님. 목요일날 오잖아요. 아이고 자, 104페이지 숙제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안 얼마 안 돼. 109페이지 하시고 그렇지? 110페이지에 12번? 아니 어디 가면 헬폰 9번까지. 아 다행이다. 10페이지 9번까지. 그러면 얘들아 진짜 9문제에다가 앞에 4문제 야 6문제 야 그거 아니지. 15문제 한 문제당 그치 30초 잡으면 15분. 아니 10분이면 돼 10분. 아니 10분도 안 해오면 그 사람이 아니지. 아니 10분도 안 해오면은 맞지? 10분을 안 해오면은 어쩌다 되는 내고 10분 정도. 내가 진짜 오래 걸린다. 앞에 거 읽어보면서 한다 해도 20분이야 얘들아. 아니 20분 정도 하는 거는 괜찮잖아. 뭐 내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 아니고 20분이지 얘들아. 20분 투자하는 거야. 이제 화학도 좀 외우고 정말 한 번. 자, 아니야 그건 제논이야. 아예 맞는 거 같아. 제노는 야 SN이 뭐야? SN. SN. 아 그거 거기 나가 거기 나가 거기 나가. 나도 뭐야? 나는 진짜 이거는 진영아 미안해. 우리 반 애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맨날 우리 반 찾아왔어. 미안해 진짜. 근데 니시 오늘 우리 반 반지 아니야? 오늘 그 상황에서 학교가 작으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우리 반 애들이 신준혁을 다 맞추려고 해서가지고. 그니까 맞아 미안해 죽겠어. 일도가 진짜 미안해 죽겠어 진짜. 야 외우고 갔다. 외워야 진짜 외워. 진짜 미안해 죽겠어. 아니 왜냐면은 준이가 같이 갈 때 한번 나가서 준이가 같이. 야 얘는 어때? 예쁘지? 아니 네 사진부터 찍을게. 아니 다음에. 신소연이 안 찍으면 죽일 것 같아. 정민서 얘는 어때? 이리 와. 야왜 이거 얼마나 싫어해? 이시우랑 같이 나잖아. 이시우. 맞아. 저번에 걔네 부모님이랑 이거 언니 메데이파네. 겐지가 없어. 보낼게. 보고 싶다. 어쩌라고? 아니 새끼야. 아니 이러면 이거. 야 그래서 받을 거야 말 거야? 아니 그니까 답답하고 그니까 걔 전화 3번. 아니 진짜 스토커야 걔. 걔 좀. 전에 지금. 이거 받아야 돼. 뭔데? 근데 아니 그냥 그래도 사귀는 나 학원 마치고 카톡 잠긴 척하고 그냥 잘하는가? 나도 잘하지만 걔 완전 좋아. 걔를 야야야. 이상한 애들이 많아. 아 제일 야 잘못 본 건가? 야 문수연 아니라 심지어 왜 찾아? 아니 이거지 그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야 너무 였어? 아니 진짜 줬어 이거.
답은 XXX. 8번은 자, 큰 것부터 얘기하면 CBA. 자, 9번은 기억이 나자. 얘는 높아. 10번은 나다라. 11번은 A는 기체, B는 액체, C는 고체. 72페이지 유제 1번은 A는 액체고 B는 고체야. 유제 2번의 1번은 AD, 2번은 ACE, 유제 3번의 4번. 네. 자, 여기 혹시 유제 문제 이거는 설명 안 할 거야. 이걸 틀렸으면 알지? 내가 말했지 이건. 자, 73페이지 넘어간다. 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여기 질문. 자, 그러면 74페이지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3번, 13번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은 1번, 4번, 17번은 A하고 C를 찾고 이유는 녹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18번에 4번, 19번에 3번. 여기 질문. 10번이요. 10번. 10번은 지금 에탄올 끓이고 있는 자 이제 그래프하고 실험 장치가 나오거든. 잘못된 걸 찾으라고 그래서 얘는 뭔가 혼합물을 끓이고 있는 게 아니라 에탄올 자체를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에탄올의 끓는 점이 그래프에 나와 있지 78도씨.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에탄올은 뭐 올붙은 거 알코올이라서 얘는 불이 붙으니까 뭐라 하느냐 물 중탕이라는 거야. 에탄올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해서 끓인 쪽을 넣는다. 사실 2번, 3번은 나중에 나와 이게 위에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다 치자. 4번에 에탄올의 양이 많으면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4번에 딱 나온 거야. 그리고 A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끓으니까 기와. B에서는 찬물 뭐 한다고 나한테 생각했어. 이게 다시 액체로 변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10번은 그냥 이게 내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4번에 아예 틀린 게 나와. 그래서 그냥 정답 찾는 거예요. 다른 건 없나? 자, 없다면 넘어간다. 자, 76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질문. 응? 3번? 3번 이거 앞에 그림 똑같은 거 나와. 찬물로 물 끓이기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 하는 건데, 일단 잘못된 거 찾기 전에 이거는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분명히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끓는 점이 낮아졌는데 왜 100도씨에서 끓느냐는 거지. 그래서 5번 바로 틀린 게 나와.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보다 훨씬 낮은 거야.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여서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될까? 다른 건 없나? 2번이. 뭐라고? 2번. 2번을 풀려면 상식이 좀 있어요. 상식이 없으면 2번을 틀린다. 이게 질소는 기억이 매우 낮으므로 병원에서 액체 질소를 이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소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얘를 액체로 변하게끔 해요. 따라서 액화시켜야 되니까 끓는 점이 처음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수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은이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따라서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낮아서 액체로 존재하느냐? 녹는 점이 낮으니까 액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 모르면 어쩔 수 없다. 그 어플레이도 5번. 5번은
설명할 가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실험의 목적을 알아야 돼. 물질의 종류와 녹는 점의 관계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물질의 종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거 찾으라.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다른 건 없나? 뭐라는 거야? 뭐? 에라이 씨. 이게 생각을 해봐. 물 무슨 상태로 있어? 구리는 고체, 산소는 기체, 에탄올은 액체, 수은은 액체로 있어.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건 결국 뭐야? 끓는 점이 낮으면 지금 무슨 상태로 있어야 된다? 기체로 있어야 돼. 기체 찾아라. 기체다. 내가 물에 끓는 점 알아. 구리에 끓는 점 몰라. 산소에 끓는 점 몰라. 내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자, 다른 건 없으면 이제 77페이지. 저번 시간에 밀도 공식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밀도 공식 외워야 돼. 그냥 외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나중에 어차피 외우지 않으면 문제들이 안 풀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왔어.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야 된다. 뭐 간단한 분수 계산이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뒤에 단위를 적어요. 단위.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같이 여기서 요거 퍼라는 의미 알고 있나? 그 슬러시 해놓은 거 있잖아. 그 퍼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퍼의 의미가 뭔지 알아? 뭐라는 거야? 뭐라고 훔쳐서 중얼거리는 거야 도대체? 퍼의 의미가 뭐야? 뭐라고? 분해요. 분수다 분수. 그냥 나누기. 알겠냐? 나누기. 이 퍼의 의미는 나누기야. 그래서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거는 그램을 밀리리터로 나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단위가 뭐냐? 단위가 공식이다. 자, 따라서 요 단위를 반드시 적어야 돼. 뒤에 밀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자, 밀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밀도를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은 부피나 질량을 이용해서 밀도를 계산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숫자만 띡 쓰면 틀려.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 이거는 중학교 내용부터 해가지고 이제 너가 앞으로 내신 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만약에 뭔가를 계산을 했어. 그런데 과학에서는 계산하고 나면 반드시 단위가 적혀야 돼. 이 단위를 안 적으면 그냥 틀리게 돼.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서 막 소수점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잘 풀었다 하더라도 단위 안 쓰면 그냥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 단위 안 쓰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교 내신은 특히나 더 하거든. 학교 내신은 단위를 쓰시오라고 아예 적어놨어. 근데 단위를 무시하잖아? 그럼 그 문제 바로 틀린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 틀린. 그런 애가 한 문제 틀릴까? 그럴 리가 없어. 그 정도도 주의력이 없는 애가 한 문제를 틀릴 리가 없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틀리겠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그냥 1번고 가야 돼. 뭐 이런 학원 다니면서 있잖아. 무슨 특목고리, 영재고리, 노래볼 가치도 없어 그런 애들은.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일반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해줘야 돼. 단위 반드시 내가 강조를 하는데 어떤 걸 계산하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적혀야 된다? 반드시 단위를 적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부피하고 질량의 정의가 그 바로 위에 표에 나와. 부피의 정의,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정의는 중학교의 내신 정도에서는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게 나와.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면 돼. 자, 문제는 특목고는 주로 질문하는 게 정의야. 부피의 정의가 뭐지? 질량의 정의가 뭐지? 이런 걸 물어봐. 그럴 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나 안 했느냐를 거기서 검증을 하는 거야. 너가 부피라는 말이나 질량이라는 말은 흔하게 쓰고 들어왔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그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부피와 질량의 정의가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질량이랑 비슷하게 또 쓰는 단어가 뭐야? 무게라는 단어야. 너 무게의 정의가 뭔지 알아? 무게의 정의가 뭐야? 뭐라는 거야? 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네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있다고 좀 얘기를 해봐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넌 그 테이프는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두는 거야? 지우가 학생한테 빌렸어요. 아, 그래? 자, 나는 무게의 정의를 알고 있다. 모르겠지, 그지? 내가 무게 정의 물어보는데 무게 정의를 그럼 무게가 뭔지 알아? 무게는 상대적인 거고 질량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닌데. 아니다. 무게 정의를 알고 있는 애가 없잖아. 근데 무게는 많이 쓰지. 몸무게 들어봤지? 자기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잖아. 모르는 애도 있어? 알지? 그럼 자기가 몸무게, 무게라는 말을 써. 근데 무게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 이게 이제 특목고에서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 정의가 뭐야 이랬는데 무게란 그냥 얼마나 무거운가 나타내는 건데 이러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 여기서 이제 부피하고 질량 정의 나오지. 알아서 빨리 표시해라. 뭐 하면 돼? 부피란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고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연량이다 라고 나와 있어.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피는 이해하기 쉬워. 이 정도 문장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거거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연량이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지구에서 10g짜리는 무중력 상태에서 10g이고 달에 가도 10g이고 화성에 가도 10g이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럼 무게의 정의는 뭐냐? 무게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불러. 그래서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워. 우리가 무게 하면은 단위가 사실은 킬로그램이 아니라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 단위도 달라. 그래서 너가 이제 집에서 몸무게를 재면 정확하게는 킬로그램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질량에 쓰는 단위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를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떤 개념이 하나 더 나오냐면 1kg은 1kg 힘이다 해가지고 킬로그램 힘 해가지고 킬로그램 뒤에 소문자 F를 붙여. 그것도 무게 단위거든. 근데 1kg은 그냥 1kg 힘이다 해가지고 쓰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뒤에 있는 그 힘 F에 해당하는 것만 딱 생략하고 그냥 킬로그램으로 써도 무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집에서 쓰는 몸무게는 정확하게는 너의 질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중력의 크기, 무게를 나타내는데 어차피 무게와 질량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야.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부피와 질량의 정의, 그 다음에 밀도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밀도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이게 그래프가 하나 나오지. 이게 뒤에도 비슷한 그래프들이 나와. 문제 풀 때 보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 개의 점이 있어. A, B, C. 그래프 잘 봐야 돼. A, B, C.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밀도를 막 비교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놨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밀도다라고 해놨어. 자, 먼저 여기서 얘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이런 그래프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요거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 중1쯤 되면 내가 배우는 걸로 아는데 요런 그래프를 수학에서는 무슨 그래프라고 불러? 전기를 1차함수 그래프라고 불러. 아직 1차함수 안 배웠나? 참수 2학년 1학기 때 아, 그래? 네가 그걸 그렇게 안다는 거는 니는 그걸 배웠다는 건가? 이제 풀고 있어요. 아, 그래?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모르겠습니다. 난 1차함수 배웠다. 혹시 배웠어? 네.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x 좌표 빼기 x 좌표하고 분의 y 좌표 빼기 y 좌표. 뭐라는 거야? 그 A, B 점이 있으면은 A 좌표에 x 좌표 빼기 B 점에 x 좌표 분의 A 점에 y 좌표 빼기 B 점에 y 좌표.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요. 니는 아까 손 안 들었잖아. 누구한테 손 든 거야 도대체? 아니 그냥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되는 거를 무슨 x 좌표였으면 x 좌표를 또 빼. 너 x에서 x 빼면 얼마인데? 0이. 근데 A, B 점이 서로 다른 거. 여기 그래프 봐봐라. A, B 점 어떻게 돼 있는데? 아니라 그냥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이 돼. 즉 x 증가량, y 증가량이라는 말은 그냥 x 축으로 얼마나 늘어나냐고 y 축으로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그냥 마음 든다고 분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1차 함수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기울기를 너가 아직 1차 함수를 안 배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러지 마. 알겠지? 난 1차 함수 배웠으니까 기울기 계산을 하지 마.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기울기를 찾는다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지. 자, 맞잖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직선을 그어서 그 기울기를 찾아. 근데 너는 뭘 하면 안 되냐면 기울기를 찾는 게 아니라 직선을 그으면 안 돼. 왜 안 되지? 너는 이것처럼 직선 그으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모르겠지? 간단하다. 너는 100% 똥손이거든. 직선이 그어질 리가 없어. 안 그래? 나는 직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손 들어봐봐. 내가 자대고 그렸을 때 약간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풀파워로 면상 맞을 거야. 자, 나는 그걸 각오하고도 나는 직선 그을 수 있다. 못 끊는다. 사람이 직선을 긋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난 그럴 수 있는데 개구라치고 있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유신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좀 있을 수도 있어. 상태를 봐서. 직선 못 그어. 맞잖아. 너가 직선을 손으로 그어가지고 직선 이렇게 그을 수 있어? 못 끊는다. 그래서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찾겠다, 접하는 점들을 찾겠다 하지 말아야겠지. 요런 걸 하면 안 돼. 니 펜 뚜껑이나 니 미래나 떨어지네, 그지? 형광펜도 지끼리 많은 거 잘. 꼭 짧은 것들이 형광펜도 늘려 짧은 거 써.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선 그어서 하지 말아야겠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점, B점, C점 세 개밖에 없잖아.
A점 보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면 돼. 그리고 숫자도 쉬워. A의 부피는 10세제곱센티미터, 질량은 20g이야. 그럼 어떻게 해? 10분의 20 하면 되는 거야. 10분의 20을 계산 못하는 데 없잖아. 그러니까는 A는 그렇게 계산하고 B, C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점이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 점을 각각 계산해서 있잖아. 뭐 하면 되느냐면 같은 거 찾고 작은 거 찾고 큰 거 찾고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런 거 그냥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꼭 책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다고 꼭 책에 있는 거 따라서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알겠냐? 그래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 지가 똥손인 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다 선 그어놓고 그거 직선이라고 우기는 놈들이 있어. 일단 처맞는다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왜 강조하냐면 없을 것 같지? 생각보다 많아 그런 애들이. 긋지 마라 그랬는데 긋는 거. 그리고 그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4번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꼭 긋고 있는 애들이 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꼭 긋고 있는 애들이 있어. 진짜 꼴 보기 싫어. 왜 그 내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 이 학원 오기 전에 있던 그 병신천국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정말 흔하게 존재하거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직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직선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직선이라고 끝까지 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옆에 다른 친구한테 자를 빌려서 딱 자대놓고 있잖아. 그어서 너 직선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야 말을 안 해.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말은 하는데 자기도 있잖아. 자기도 병신인 걸 지가 알아.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자존심은 이만한데 자존감은 바닥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덮기 바빠. 어떻게든 덮어.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자기한테 뭔가 문제 생긴 거를 덮을 생각을 안 해. 덮을 이유가 없잖아. 안 그런가? 여기서도 있잖아. 너가 딱 보인다. 보면은 너가 있잖아. 어떤지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숙제 풀이를 하지. 그러면은 뭔가가 맞았고 틀렸고 하면은 막 표시를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택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 안 그래? 없잖아. 없어? 있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첫 번째는 있잖아. 찍은 거야. 제대로 안 푼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틀렸겠지. 두 번째는 자기가 제대로 풀긴 했는데 많이 틀렸어. 쪽팔린 거야. 그런 애들 많잖아. 쪽팔리지. 그러니까는 그걸 덮으려고 넘겨버려. 근데 왜 쪽팔려? 문제 풀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틀릴 수도 있거든. 근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 내가 잘 보면 있잖아. 요런 이론 부분 다음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한 4개, 5개 나오는 거. 내가 풀이 안 하지. 그 왜 풀이 안 한다고? 바로 앞장이 다 나와. 바로 앞장에 있잖아. 문제들이 내용이 답이 그냥 적혀 있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그걸 틀린다라는 건 뭐에 따른 거야? 지능이 떨어지거나 찍었다라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어차피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냐?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학원 있기 이전에 내가 이제 여기 일하기 이전에 다른 학원에 있었을 때 그때는 내가 그 학원을 병신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진짜 병신 같은 것들만 왔거든.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수학 시험 치면 한 자릿수 빵점 없을 것 같지? 한 반에 있잖아. 2-3명씩 나온다. 너가 있잖아. 알고 있는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있으면 물어봐. 분명히 있다. 한 학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반에. 한 자릿수 10점대, 20점대 흔하게 있다. 그런 애들이 학원 와가지고 뭐 하겠어? 공부 제대로 할까? 절대로 안 해. 심한 경우에는 고등학생인데 뭘 못하는 놈을 봤냐면은 구구단을 못하는 놈을 봤어.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수학을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새끼가 구구단도 못하는데 무슨 수학을 이렇게 잘한다고. 자기가 학교에서 수학 시험에 치면 70점 나온다. 왜 70점 나오는지 봤더니 학교 선생도 예전에는 지금 고등학교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명 그냥 평준화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지원해서 가잖아. 학교들도 그렇지, 지금 중학교도 그렇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자기 성적 순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성적이 개판인 애들이 가는 학교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가 예전에 그랬냐면 제1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제1고는 있잖아. 중학교 성적이 90%인 애가 갔어. 90%면 100명 중에 몇 등? 90등. 뭔 말인지 알겠냐? 100명 중에 90등인 애가 제1고로 갔어. 근데 거기서 자기가 수학을 엄청 잘한다는 거야. 못해도 70점이 나온대. 근데 얘가 구단을 못해.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구단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학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지 봤더니 학교 교과서, 너가 이제는 교과서 있지? 교과서에 보면 뒤에 문제 실려있지? 맞잖아? 그지? 무슨 단원 마무리 문제 해가지고 막 문제 실려있지?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보면 예제 문제들이 있어. 수학책 다 그렇잖아. 예제 문제들이고. 고등학생인데 학교 시험을 그 예제 문제하고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 진짜로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그냥 그걸 외워서 적어. 그러니까 70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학원에 있는데 얼마나 속 터지는지 정말 진짜 너무 이 사람인가 싶어. 그래서 이 학원으로 내가 이제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애들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여기 잘 없거든. 그런데 매년 있잖아,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로 올라가는 애들, 요 딱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딱 오는 그 시기가 되면 그런 애들이 있어. 나는 아닌데 라고 싶겠지. 있어서 자기가 그런 줄 몰라.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언제 뽀록 난다고? 너가 2학기 때 내신 수험 딱 치면 그때 뽀록 나. 그래서 좀 지금 1학년들을 조금 내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야. 나를 왜 무시하는데? 무시당해도 싸. 너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워낙 안 치니까 자기가 엄청 대단하다고 진짜로 생각하고 살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지. 책을 펴놨는데 무슨 너가 그 하이탑이라고 알지? 고등학생들 쓰는 거 있잖아. 하이탑 과학 뭐 물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책 펴놓은 애 있다. 한 반에 보면 한 명이나 아니면 있다. 근데 걔가 그걸 이해를 하면서 펴놨을까? 그럴 리가 없어. 뭐 말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시험 치면은 40점, 50점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허다하다. 알겠냐? 그래서 너가 딱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단 말이야. 이제 숙제 풀이 하는데도 빨리빨리 넘겨버리거나 이런 데도 있잖아. 틀렸는데 맞다고 동그라미 하고 틀렸는데도 있잖아. 그냥 맞다고 동그라미 하고 있고 이래.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진짜 다양하게 있다. 너는 있잖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중에는 뭐 있냐면은 채점할 때 이거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하는 게 편해? 이렇게 하는 게 편해? 펴놓고 하는 게 편하지? 그런데 꼭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접어서 하는 애들 있어. 왜 할까? 왜 하는지는 자기가 알 거야. 안 그런가? 자기가 더 잘 알겠지, 그치? 희한하게 채점할 때만 되면 있잖아. 책을 드는 애가 있어. 채점할 때만 되면 책을 드는 애가 있다. 왜 될까? 왜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여? 그럴 리가 없는데. 들고 있으면 더 불편한데. 채점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불편한데 왜 될까? 그리고 채점하는데 자꾸 자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날 보는 데가 있어. 자기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 20년이 넘어. 너가 무슨 행동하는지 보면 있잖아. 멍 때리는지 휴대폰 보고 있는지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는지 그림 그리는지 대충 알아. 이제 나를 보는 애들이 있어. 이런 게 그냥 제품 찍었거나 이래가지고 지 스스로 좀 찔리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나는 안 그런데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그래. 누군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 왜? 내가 이름을 다 모르거든. 그리고 이름을 외워야 되는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이 중에는 사라질 거니까. 굳이 사라지는 데까지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거든.
알겠지?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진짜 별 희한한 행동들도 안다. 네가 하는 행동도 진짜 못하는 애들이 하는 행동 중에, 특히 못하는 애들 중에 키 작은 애들이 그런 행동. 이것도 있잖아. 키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행동들이. 키에 따라서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학년에 따라서 다르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속 책을 볼 거야, 알겠지? 자, 분명히 그래프 분석하는 거는 얘기했다. 그래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선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각 하나 간단하게 계산해서 비교하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밀도를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로 주면은 부피나 질량이 이렇게 딱딱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는 게 그나마 쉬운데, 안 그런 문제들도 있어. 어떤 거냐면 질량을 줘. 저울에 달았더니, 어떤 물체를 저울에 달았더니 몇 그램이더라 라고 줘놓고 부피를 주는데, 부피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 오른쪽에 보면 눈금 실린더 2개가 나오는 그림이 있어. 눈금 실린더가 뭔지는 알겠지? 눈금 실린더 나오는 그림에 보면 처음에 거기다가 일정량의 물을 넣어놨어. 거기 얼마라고 적혀있냐면 12ml라고 적혀가 있다. 그리고는 어떤 물체를 담고 그러면서 16ml가 됐다라는 게 그 눈금 실린더 밑에 써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부피가 얼마가 된다? 4ml라는 걸 자기가 눈금 실린더 그림을 보고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와. 그랬을 때 부피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 즉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쓰느냐면은, 내가 형태가 일정한 녀석들이 있다. 주로 직육면체, 정육면체, 구 같은 것들은 그냥 자를 쓰면 되거든. 그런 건 이런 건 안 써. 그런데 내가 돌멩이 이런 것들이지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질 않잖아. 그런 것들의 밀도를 측정해야 될 때는 내가 질량은 저울에다가 딱 올리면 그만이야. 그냥 바로 짠하고 뜨니까. 근데 문제는 부피야. 이렇게 이제 일정량의 물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담궜을 때 늘어난 물의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다. 그래서 부피가 4ml 계산되면 이 4ml와 이 돌멩이의 질량을 가지고 밀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돌멩이가 아니라 크기가 커. 그러면 눈금 실린더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나온다. 이 사람이 썼던 방식 그대로 쓰면 돼. 큰 수조에 물을 가득 넘치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 물체를 담궜을 때 넘친 물의 부피가 이 물체의 부피야. 어차피 늘어난 물의 부피나 넘친 물의 부피나 어차피 거기서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는 아르키메데스가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지를 이제 밀도라는 개념으로 알아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하나 소개가 돼 있지. 요거는 누구나 다 알아.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알아냈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잖아. 이 사람이 이거 알아내고 뭐라고 했잖아. 유레카. 그래서 유레카라고 말하는 어떤 학원 이름도 예전에는 좀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본문 중간에 컵 그림이 하나 나와. 거기에는 밀도에 따라서 이제 쭉 나눠진 게 나오는데, 밀도 하면 이제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뭔가가 가라앉거나 뭔가가 뜬다 싶으면 다 밀도로 설명해도 돼. 가라앉으면 밀도가 큰 거고 뜨면 밀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거기는 사이마탄소라고 부르는 게 나와. 이거는 물과는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큰 액체 물질이 있다. 그게 이제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리세린, 플라스틱, 물, 식용유, 그 다음에 나무가 제일 위에 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의 밀도가 제일 작은 거야. 자, 그리고 바로 3번 밀도의 변화 하는 데를 보면은 다른 거 없어. 고체나 액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하거든. 이거 이제 1학년 때 배운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조금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조금 줄어들고 이래. 뭐는 고체나 액체는. 근데 문제는 기체야.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도 부피가 많이 변해. 그래서 거기 작은 글씨 줄 하나 꺼주면 돼. 기체 바로 밑에 이거 있다.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과 함께 제시한다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기체는 뭔가의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는 몇 도씨
몇 기압에서 라는 식으로 온도와 압력을 항상 같이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거기 박스 안에 특이한 게 하나 나와. 이것도 원래는 1학년 때 배우는데 요즘 잘 안 배우는 것 같아. 뭐냐면 얼음은 고체지,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일 때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액체, 고체가 되면 밀도가 커져. 근데 딱 한 가지 물질, 물만 액체일 때의 밀도가 가장 크고 고체가 오히려 액체보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얼음이 물 위에 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은 얼 때 다른 물질들은 아주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이 되면서 어는데 물만 얼 때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얼어.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마 하긴 할 텐데 안 배우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물은 얼 때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육각형이 면에 있잖아. 중간에 공간이 떠 부피가 살짝 증가를 해버려.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얼음이 물에 떠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 얘가 육각형으로 오는지, 부피는 왜 커지는지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 내용에서는 안 배워. 나중에 고등학교 내용에서 그때서 해봐. 그때까지 연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한 거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거든. 그냥 뭐 하면 된다? 뜨면 밀도가 작고 가라앉으면 밀도가 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헬륨 풍선 알지? 위로 뜨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놀아봐. 그런데 이 헬륨 풍선이 위로 뜨는 이유는 들어가 있는 헬륨과 헬륨의 밀도가 그냥 공기보다는 좀 많이 작아. 그러니까 풍선까지도 같이 띄워요. 뭐 구명조끼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조금씩 있어. 잠수부들은 허리에 납벨트를 해. 요거를 가끔씩 해보는 애도 있는데 아마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이게 잠수할 때 허리에다가 납벨트를 해. 요거는 그런 것도 해? 그러면 저기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잠수부들 허리에 사각형 모양의 몇 개가 달려있는 거 볼 수 있다. 해녀들도 한다. 그럼 해녀들도 왜 중간에 허리에다 납벨트 하냐면 사람 위에 떠 안 떠? 떠. 잠수복 뜰까 안 뜰까? 뜬다. 안 그래도 물에 뜨는 사람이 물에 뜨는 잠수복 입으면 잠수가 돼 안 돼? 네. 잠수를 못 해. 물에 떠서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질량을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물과 그나마 밀도가 비슷해지면서 가라앉을 수 있잖아. 그렇다고 푹 가라앉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적당한 질량이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납을 허리에다가 벨트 형태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아마 자 이제 집에 아마 있지 싶은데 집에 도시가스 쓰지. 보통 그 아파트들은 도시가스 조금 먼 지역은 조금 다르기도 한데 도시가스 쓰거든. 도시가스 쓸 때 도시가스를 쓴다 그러면 가스를 어디다 쓰는데? 가스를 뭐 할 때 써? 집에 가스 어디다 써?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쓰잖아. 응? 가스레인지 쓰잖아. 아, 우리 집은 인덕션이라서 가스레인지 쓰잖아. 그러면 주방에 천정 혹시 본 적 있어? 주방 천정에 뭐 있지? 주방 천정에 주방 천정에 환풍기가 있어. 주방 천정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주방에 그 보통 무슨 뚜껑 같은 거 열면은 돌아가잖아. 그거 말고 주방 천정에 뭐 있는지 혹시 봤어? 거기서 그 스프링클러 같이 생긴 거. 가스밸브가 천정에 있어. 나중에 집에 가면 이거 있잖아. 주방 천장 한번 봐봐. 주방 천장에 일단 뭐가 있어? 등이 있지. 발도라고 등 달려 있잖아. 등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어.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지? 그지? 그냥 뭐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금속 형태로 뭔가가 튀어나와 있다. 동그랗게 생긴 게 한 요 정도 길이로 또 튀어나와 있어.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뭐 더 달려 있다. 더 달려 있다. 천장에. 이게 보통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방을 쓰고 있으면 너 그 방에도 있어. 뭐가 있느냐? 동그랗게 생겼는데 하얀색으로 천장에 붙어가 있다. 여기도 뭔가 하나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너 방에도 뭔가가 붙어 있어. 혹시 알아? 뭔가 동그랗게 생긴 게? 그거 뭘까? 가스 당시 어? 가스가 없었을 때 분쇄해가지고 그런 느낌의 보통 그게 열감지기야. 너 방에 있는 건 열감지기야.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천장에 달려 있는 거야. 근데 너 방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주방 천장에도 있다. 근데 주방 천장에 너 방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생긴 녀석이 붙어 있는 게 있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봐, 알겠지? 주방에 딱 불 켜고 있잖아. 천장을 보면은 내 방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도 있는데 뭔가 좀 다르게 생긴 녀석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가스 누출 경보기야. 그럼 왜 하필이면 주방 천장에다 붙여놨냐?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는 우리가 메테인 기체, 즉 천연가스거든. 얘는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 그러니까 어디로 떠? 위로 떠. 그러면 가스가 누출되면 어디 있다는 거야? 천장에 있다는 거야. 아,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쓰는데 가끔 저기 아주동 쪽 이쪽에는 도시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LPG를 쓰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가. 그럼 LPG는 어떠냐면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그래서 LPG 누출 경보기는 바닥 쪽에 있어. 여기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다른 거야. 그리고 너가 에어컨 어디 설치하는지 알지? 알잖아. 에어컨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야 원래? 저 천정에다 설치하는 거잖아. 아니면은 벽에다 설치할 때는 좀 높은 곳에 설치를. 왜? 에어컨에서 뭐가 나오니까? 찬바람 나오지. 공기가 차가워지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 공기가 차가워지면 밀도가 맞아요. 높아진다. 밀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는 표현을 안 쓴다, 알겠지? 이런 것들 쓸 때도 참 그거 진짜 힘든 것 같아. 어떤 특정 그 요소들은 뭔가가 이래 늘어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증가한다, 감소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온도는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쓸까? 온도는 증가한다는 표현을 안 쓴다. 왜 안 쓸까? 온도라고 부르는 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온도는 얘가 온도가 높으면 그냥 얘가 말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열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지 그게 얘 자체의 어떤 양이 증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 그래서 온도는 뭐 한다 그러지?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써. 근데 밀도라는 개념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할 때 쓸까? 쓴다. 밀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을 써. 밀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라는 표현은 쓸 수도 있는데 잘 안 써. 그러니까는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게 다 뭐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써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 이 쓰는 게 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쓸 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하여튼 밀도는 그렇다라는 거 정리를 해놓고 자 이제 78페이지는 한 페이지 숙제가 될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런